네, 정보처리 기능사 공개 문제 2001년 1월 21일 기출문제 날짜를 한번 한 문제씩 분석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영상들은 제가 올렸던 거를 다 지우고요. 이제부터는 문제 하나씩 분석을 해서 짧게 만드는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대신에 한 문제를 분석하되 좀 길게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분량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제 하기 나름이긴 한데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10문제씩보다는 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심화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영상 분량이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 일반이라고 하는 게 실제 기능사 시험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전자계산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이게 필기 단계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전자계산기 기사 종목이나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를 준비할 때도 이걸 기반으로 한 이제 심화 단계가 상위 자격증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 일반 또는 전자계산기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트는 나중에 기사 등급을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기초를 잘 학습해 두셔야지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x값은 0101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y값은 1101이 입력됐을 때 f의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맞춰야 되는 객관식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좀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제가 여기 엑셀에다가 본떠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제가 본떠올 거예요. 자, 네, 필요한 부분만 제가 캡처를 떠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할 겁니다. 자세히. 여러분들 필기 학습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전자계산기 일반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건 쉬운 과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논리 게이트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논리 게이트의 각각의 모양의 생김새가 무슨 게이트인지를 일단은 배경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침 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도 이게 도형이 제공이 돼가지고 그려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x값에서 지금 현재 x의 선이 이어져 있고 y의 선이 하나 뻗어서 x와 y를 입력받는 D자 모양 형태의 도형이 보이시죠? 자, D자 모양 형태의 도형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도형이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이트가 일단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논리 게이트의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이 입력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력 신호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력 신호 두 개를 받아서 출력 신호 하나를 이렇게 빼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출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x 값을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위에서. 그리고 여기에 y 값을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맞죠? 지금 x 하나 들어갔고 y 하나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일단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논리 게이트는 우리가 명칭으로 따지면 AND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명칭으로 하면은 AND 게이트고요. 같은 말로 이제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로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논리곱이라고 합니다. 논리곱. 자, 그럼 논리곱. 그러면은 집합 개념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교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집합 개념에서 이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동의어가 있다라는 거는 백그라운드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논리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AND 게이트, 그래서 AND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자, 그러면 AND 게이트의 이제 진리표를 이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진리표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입력을 할 수 있는 신호가 두 개죠. 맞죠? 우리가 통상, 두 개의 입력 신호를 받습니다. A, B, 그 다음에 뭐, 출력 신호 Y,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사실 뭐, 어떤 기호를 쓰시면 상관없는데, 통상 이렇게 많이 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저도 따라서 할게요. 자, 그럼 진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입력 신호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요. 0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0하고 1이 입력될 수도 있고, 1하고 0이 입력될 수도 있고, 1하고 1이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경우의 수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력 신호가 두 개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출력이 과연 뭘로 나오느냐인데, 우리가 집합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AND, 즉,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 성립해야지만 true가 되는 겁니다. true. 예, 우리가 true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보통 이제 뭐 맞다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참이라고도 얘기하죠. 참 거짓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모두 성립하면은 true, 맞다, 참,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yes라고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true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걸 결국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라도 뭔가 조건이 맞지가 않으면요, 그냥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연산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는데, 계산을 할 때, 말 그대로 이 곱하기다 보니까 기호를 원래는 우리가 그 사칙연산 계산할 때는 곱하기를 x라고 표시하죠. 근데 얘는 이게 사칙연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연산이랑 사칙연산이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논리연산은 말 그대로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만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호가 원래는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 그 점 아시죠? 점 한자 키 누르시면은 점 기호가 있어요. 네, 보통 점 기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네, 이거를 보통 많이 써요. 이 점 기호를 해가지고 여기에 A, and B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뭐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점 기호 놀리고 이 기호를 생략해가지고 그냥 A,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집합으로 따지면 원래 교집합이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A하고 원래 뭘 표현합니까? 보통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요? 물론 이건 지금 소문자 N을 쓴 건데 원래는 둥그렇게 저 U자를 뒤집은 걸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특수문자를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편의상 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집합 기호로 하면은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게 다 같은 표시입니다. 다 같은 표현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건 이 두 개가 나와요.
표현식이 나오는 게 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A, B 하면은 얘는 A and B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그냥 곱하기니까 곱하기 응상하듯이 그냥 곱하시면 되거든요. 0 곱하기 0 하면 0, 0 곱하기 1 하면 0, 1 곱하기 0 하면 0,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ND 연산의 논리회로 진리표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 진리표 준 다음에 자, 이 진리표는 무슨 게이트 회로냐 맞추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D 게이트가 정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곱하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 여기 당연히 이제 x하고 y를 이용해서 이 AND 연산 게이트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x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010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0101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셀 특성상 이게 자꾸 0이 사라지니까 저는 여기 다운표 붙일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y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신호가 뭐라고요? 여기 위에 문제에 적혀 있죠? 1101이라고 입력이 됐다라고 했어요. 110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저 덧셈이나 뺄셈 4치 계산할 때도 자릿수를 맞추죠. 그러니까 얘도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리, 그다음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맞춰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0101 근데 이걸 따로 적을게요. 0101 이게 x예요. 자, 그 다음 y는 1101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AND 시키는 거죠. AND. 여기다 AND라고 이렇게 적어둘게요. 자,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결과를 내야 되고요.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결과를 내야 되고요.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결과를 내고 이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결과를 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리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대로. 자, 그러면 볼게요. 1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1이죠, 당연히. 당연히 1이죠. 자, 0 곱하기 0 하면 0이죠. 네. 1 곱하기 1 하면 1이죠. 자, 0 곱하기 1 하면 0이죠. 맞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결과로 010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0101이 당연히 이쪽에 이 나오는 이 제가 지금 선택한 출력선 여기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0101이 흐름을 타고 쭉 갑니다. 그럼 여기 또 만나는 게이트가 이 F 이 전에 초승달 모양으로, 저는 초승달이라고 하거든요. 초승달 모양으로 이게 들어가죠. 입력으로. 자, 그럼 일단은 여기는 뭐가 나왔다? 0101이 나왔으니까 자, 0101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게이트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는 나중에 하고요. Y쪽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쪽 거. 자, Y도 이게 선을 이렇게 때려가서 보면 X가 하나 입력이 되고 초승달로 들어가고요. Y가 역시 입력으로 하나 초승달로 들어가죠. 그럼 결국 X하고 Y를 논리회로 계산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초승달 게이트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승달 게이트도 여기 찾아보면 있어요. 진짜, 그래도 다행인 게 MS 오피스가 이렇게 또 제공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반대로 돌릴게요. 자,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네, 밑에.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입력 신호를 또 넣는 거죠. 자, 입력 신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 신호는 당연히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X값하고 Y값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자, 그럼 X값은 아까 여기 있는 거랑 Y값 그대로 여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 신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늘릴까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또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무슨 게이트냐?
자, 이거는 우리가 OR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OR 게이트.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로 얘기하면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 네. 그래서 기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합집합 기호거든요. 자, 그럼 얘를 또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그 왜 전치사로 그런 얘기 하죠. 전치사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또는, 예. 뭐, 이거나, 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예. 집합 개념에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OR 게이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라도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0이 몇 개 있건 간에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100개의 숫자 중에 0이 99개고 1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OR 게이트의 진리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A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B 입력 신호 들어가고 Y 출력 신호가 들어옵니다. 네, 이건 입력이에요, 입력. 자, 입력, 여기가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입력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4가지가 나오겠죠. 00, 01, 10,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력되는 거는 당연히 얘가 덧셈이니까 덧셈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덧셈 계산하듯이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얘는 사칙연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구간이 하나 있는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죠. 0 더하기 0 하면 여러분 뭐예요? 0이죠. 당연한 얘기죠. 0 더하기 1 하면 뭐예요? 1이죠. 자, 1 더하기 0 하면 1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사칙연산이었으면 여기가 1 더하기 1 하면 2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논리연산 세계에서는 그러면 바보 소리 듣죠. 그러니까, 논리연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참이어도 그냥 바로 성립을 하는 건데, 둘 다 성립하면 땡큐죠. 다 성립하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참으로 나온다. 이게 바로 OR 게이트의 진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표를 보고 자 이거 무슨 게이트입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또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표도 이제 했으니까 계산을 또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적을게요. 0101이었죠. x가 y가 1101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OR 연산하는 거예요. 덧셈 기호로 표시할게요. 아니면 그냥 OR로 하셔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자, OR 연산 할 겁니다. 자, 1하고 1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 나오겠죠. 0 더하기 0 하면 0 나오겠죠. 1 더하기 1 하면 1 나오겠죠. 0 더하기 1 하면 1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결과값이 되겠네요. 네, 결과값.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1101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1.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출력 신호를 타고 쭉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까 문제로 다시 가서 볼까요? 자, 가는데 여기 또, 뭐 삼각형 논리 게이트 모양이 나왔죠. 자, 삼각형 논리 게이트 모양에 동그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개 다 계산한 겁니다. 네, AND 하나, OR 게이트 하나 계산했어요. 자, 얘가 이제 신호를 타고 쭉 갑니다. 네, 신호를 타고 쭉 가요. 자, 쭉 가는데, 가는 도중에 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삼각형 도형이 나왔어요. 자, 그 삼각형 도형을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좀 회전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네. 입력 신호 1101이라는 게 신호를 타고 들어가서 삼각형 도형을 만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봤더니, 앞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출력 신호가 여기로 이렇게 나오겠죠. 좀 줄일게요, 출력 신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 세트거든요. 제가 지금 잡은 이 삼각형이랑 이 원 모양 기호가 한 세트인데, 얘는 우리가 낫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낫 게이트. 네, 그래서 낫 게이트라고 얘기하고요. 같은 말로 하면은 이게 좀 그 동의어가 많아요. 사실 필기 시험에서는 이게 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낫 게이트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부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정. 그 다음에 일명 뒤집는다. 이런 뜻으로도 사실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은 컴플리먼트라는 뜻도 있어요. 컴플리먼트, 영어로. 네, 컴플리먼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보수라고도 합니다. 자, 또 시험에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인버터라고도 합니다. 아, 정말 동의어 많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 5개.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골고루 등장해요. 시험 문제마다 낫이라고 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부정이라는 단어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뭐 뒤집는다, 뭐 컴플리먼트, 보수, 인버터 다 등장합니다. 진짜 골고루 등장하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책에서도 골고루 쓰이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단어로.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뒤집는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낫게이트는 말 그대로 부정문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낫게이트의 이제 진리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 신호가 얘는 1개입니다. 1개. 아까 보셨죠? 선이 1개잖아요. 입력 신호 1개예요. 출력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러면 0이 입력됐을 때랑 1이 입력됐을 때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비트가 하나니까. 그래서 자, 입력 신호 1개니까 0하고 1. 자,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뒤집는다 그랬죠? 아, 그럼 0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낫게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0을 1로 뒤집고 1을 0으로 뒤집는 작업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낫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참고로 집합 기호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여집합.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수학기로 따지면 뭐 A의 여집합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이게 약간 거듭제곱 표시 그냥 의미로 한 건데 아무튼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집합 개념이랑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수를 따지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이제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이 진리표대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1102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1102를 뒤집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102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낫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낫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1을 뒤집으면 0이 되고, 0을 뒤집으면 1이 되고, 1을 뒤집으면 0이 되고, 1을 뒤집으면 0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0010이 낫게이트의 계산 결과로 이 출력선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는다라는 개념을 낫게이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낫게이트를 만나서 계산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위에서 구했던 거랑 낫게이트로 나온 계산 결과를 또 여기 초송달이 등장했으니까 우리 초송달 방금 봤죠? 5화 연산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얘가 쭉 타고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5화 게이트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쭉 신호가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5화 게이트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제가 천천히 그릴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기능사 필기는 문제를
천천히 분석할 겁니다. 한 문제를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심화적으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제 거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답답한 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공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자, 조금 여기서 간격을 줄여서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러면 좀 그리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초승달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에서 당연히 출력 신호가 또 하나가 나오겠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림이랑 똑같이. 맞죠? 꺾여가지고 초승달 하나 나오고 여기에 최종 결과인 F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출력 F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을 좀 옮기겠습니다. 아까 우리 결과 이거 구했단 말이죠. 얘를 여기다가 좀 땡길게요. 보기 쉽게.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초승달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거 오화연산이죠. 오화연산. 오화연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화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결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오화연산 수행할게요. 진리표는 아까 여러분들 설명 들었으니까 그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화연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하고 0 더하면은 1이고 0하고 1 더하면 1이고 1하고 0 더하면 1이고 0하고 0 더하면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결과가 되는 거겠죠. 네,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0111이라고 하는 게 최종 출력 신호로 여기에 잡혀서 나오게 되겠죠. 자,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지로 와서 봤더니 0111이 정답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리 게이트 공개 문제로 시험에 등장할 만한 조합 논리 회로를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논리 게이트가 여러 개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상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 게이트를 이렇게 합쳐서 만든 회로, 조합 회로, 뭐 조합 논리 회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 게이트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진리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상 앞으로 다시 슬라이드 바를 나중에 옮기실 분들은 옮기셔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진리표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도형의 생김새가 무슨 게이트, AND, OR와 NOT 게이트,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게 동의어가 좀 많이 NOT 게이트는 등장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같은 단어다라는 거를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좀 눈에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지에서. 아시겠죠?